장관님 감사합니다. 일단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몰린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수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기존에 해왔던 자금 수급의 방법들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고 특히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몇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소스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를 해킹한다든지 또는 IT 인력을 파견한다든지 또 해외 근로자를 파견하고 무기를 수출하고 이런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자금을 조달해 왔었는데 그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수월하게 했던 방법들이 전부 막히게 되자 최근에는 몇 가지 방법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 해킹으로 그 자기네 조달 수단을 좀 수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수렴하고 있는 그 주요 이유는 암호화폐가 규제가 좀 미흡하고 또 보안이 허술해서 북한 해커들이 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안 기능이 내장된 암호화폐는 해커들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이 막대한 자금을 빼낼 수 있는 어떤 유용한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최근에 들어서 암호화폐의 해킹을 통한 자금 조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2022년 조사에 따르면은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피해 액수가 1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17억 달러고 최근 5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은 30억 달러가 넘는 그 액수의 가상 자산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해커들이 가상 자산을 통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그 조달을 통해서 북한 군 당국은 대량 살상 무기하고 탄도 미사일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독자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들이 독재 제재로 수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긴급경제권한법, 또 대북제재법,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3국의 기업 또는 개인 이런 부분도 만약에 북한의 자금 조달에 이용당하거나 또는 그 협조하는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의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점점 북한 그 해킹 또는 북한의 자금 조달에 굉장히 엄격한 법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북한 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한 북한 기관이나 또는 북한의 개인들에 대해서도 독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런 법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재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각종 그 금융 기법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가상화폐를 해킹해서 벌어들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은 그것을 현금화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걸 차단하고 또 돈 세탁을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내림으로써 이렇게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